네,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셔야겠죠. 어제 뚜렷하게 외국인의 흐름이 좀 변화했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화면 열어볼게요. 어제 특징의 흐름은 코스피와 항생지수의 하락, 상하이와 심천, 본토 증시의 상승으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포인트는 이거죠. 본토 증시는 지난주 일주일 내내 휴장이었습니다. 춘지의 영향이었는데 우리 시장은 지난주 수목금 열었고 홍콩은 목금 열었습니다. 미리 일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 그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돼서인지 어제 지수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외국인의 자금이 항생에서 빠져나가서 본토 증시, 특히 심천 증시로 몰려갔었던 특징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봤을 때는 그동안 외국인들이 강하게 러브콜을 보냈었던 리오프닝에서 나와서 IT 낙폭과대주로 다시 유입됐다는 포인트도 눈에 띄었는데요. 한 가지 특징이 이건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지금 패턴을 보면 어느 정도 밑에 위치해 있는 싸게 여겨지는 종목들을 일단 사고 그 종목들이 올라가면 차익 실현 매도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소외받았었던 다른 저평가 관련주들의 눈을 돌리는 그런 현상이 어제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정말 외국인의 방향은 여전히 거침없는 상승세에 베팅을 하는 모습인데요. 본토 심천지수에는 13개월 내 단일 거래일 하루 최대 순매수가 어제 집중이 됐고요. 홍콩 특히 이제 강구통에 보면 외국인 5개월 내에 최대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종목별로 봤을 때는 그동안 외국인이 많이 샀던 종목 위주의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크기도 했고 한 가지 이슈는 있었습니다. 미국의 징둥, JD.com이라고 ADR로 뉴욕 증시에도 상장돼 있는 플랫폼 기업인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하나둘씩 사업을 접는다는 이게 어느 정도의 매출이 잘 안 나와서 사업을 접는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 관련 ADR 주식이 다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뭐 플랫폼 관련 기업이 본토에서 좀 떨어졌던 영향 이제 상하이 지수 중심으로 좀 나타났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 장 초반부터 분위기는 뭐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목에 예고된 변동성의 시작이라고 달았는데요. 어제 사실은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보여드린 레포트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2023년 대형 변곡점을 맞이하는 한 주, 이것 때문에 대기, 물량도 있을 것이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죠. 잠시 후에 이 레포트 다시 한번 자리에 옮겨서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런 궤로 일단 홍콩 차익 실현 매물 출회,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면서 약세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럽 쪽에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독일 4분기 GDP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역성장, 경기 침체, 아직 그 우려감 끈을 놓으면 안 되는가 하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스페인 CPI 발표가 됐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번에 5.8% 나왔는데요. 예측하기로는 한 4%대를 바라봤었는데 그것도 한참 웃돈 지수의 발표 내용을 보자 시장이 좀 놀랐습니다. 이제 반등세가 이번에 물가 상황에서 나왔고요. 독일도 물가 발표를 이제 이어서 해야 되는데 통계청의 기술 문제로 그 발표 날짜를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어서 발표하는 ECB에 대한 전체 유럽권의 물가지수에 대해서 이제 독일 빼고 나오니까 이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ECB의 긴축 우려감으로 연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런던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이 런던 발의 금리 상승이 뉴욕까지 전이되는 모습. 간밤 뉴욕 증시에서 채권 금리의 강세가 여기에서부터 기인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금리는 나스닥 지수와 직결되는 움직임을 보이죠. 그래서 3대 지수 가운데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2% 가까운 하락률로 마무리가 됐고요. 아시다시피 대형 변곡점의 이슈 가운데 하나가 2월에 FOMC죠. 이제 곧 발표를 하게 되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입니다. 그에 대한 대기 매물도 있을 거고요. 바로 이어서 그 다음날 고용보고서 발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제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 정말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가 고용보고서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 일각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의 실적 대기, 빅테크를 비롯한 정말 이름만 들면 알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이번 주에 집중돼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에는 다우지수에 상장돼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발표를 했죠. 뭐 에너지,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였는데 사실은 이번 주는 실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더 깊습니다. 애플, 아마존, 구글 등이 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S&P 500 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20%의 기업이 이번 주에 다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종의 대기 매물, 일단 실적 확인하자 이런 심리도 짙게 깔려 있습니다. 종목별 흐름을 정리해봤는데요. 그동안 보였었던 화려한 반등주, 회복이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반등주의 하락이 간밤 눈에 띄었습니다. 에너지, IT, 기술주, 테크놀로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의 낙폭이 가장 두드러졌고요. 시장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필수 소비재만 약간 올랐고 나머지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반등장의 주역이었었던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낙폭이 거세게 나오면서 지수를 끌고 내려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슈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테슬라의 최근 반등 그 이면의 숏 스퀴즈 현상, 공매도가 빨리 그 물량을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수급의 되돌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펀더멘털과 무관한 모습입니다. 언제 급등을 하건 급락을 하건 이상하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이날 전해진 이슈, 표면적인 악재는 이겁니다. 포드도 가격 인하에 돌입했다라는 소식, 테슬라발의 가격 출혈 인하 전쟁이 본격화되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이었습니다. 이제 포드도 가격 인하해서 거의 이제 테슬라 모델 Y와 비슷한 가격대가 형성이 된다고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전기차 1위가 테슬라고 전기차 2위가 포드입니다. 근데 포드 CEO가 이 발표를 하면서 이거 질문이 왔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익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마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이 나왔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익 방어 상쇄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지만 일단은 시장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포드, 테슬라, 그리고 전체적인 친환경 자동차가 같이 밀리는 모습이 간밤의 큰 특징이었고요. 여기 이제 반도체 관련주의 부진도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거론하는 이슈는 이건데 미국 정부에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과 화웨이 모든 거래 중단을 검토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상무부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시켜주지는 않고 공식적인 발표는 아닙니다만 시장에서는 거의 이걸 기정사실화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미국 정부는 반도체의 압박 수위를 중국 쪽으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움직임 속에서 우리도 기회와 위험 요인이 공존해 있습니다. 어쨌든 간밤 반도체 관련 소재와 부품단 모두 이 큰 폭의 하락세를 시현했다는 점 눈에 띄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챗 GPT의 테마의 움직임이 정말 주목도가 큰 상황이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관련 테마주의 폭등세가 요즘 연출이 됐는데 간밤 앞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챗 GPT AI 관련주들의 급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일단 추가된 이슈는 중국의 바이두라는 검색 플랫폼 서비스 하는 회사이죠. 여기에서도 챗 GPT 유사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약 3월경 정도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드렸습니다. 이제 챗 GPT라는 키워드는 일단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언어 모델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언어 모델을 가지고 이 챗 GPT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중요도가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와 맞물린 반도체의 수요가 있습니다. 1월 26일 당잠사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각종 이 챗 GPT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자 미국 정부도 우리나라 정부도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상 꿈을 그리는 단계죠. 실질적인 어떤 기업이 수익을 취득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지금 어떠한 경로도 파악하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테마성 움직임, 그에 따라서 수급 논리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AI 관련 ETF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방향성 따져보실 때 특히 수급
사업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따져보실 때 함께 참고를 해보시죠. 티커는 BOTG입니다. 간밤 1.35%의 약세로 최근 들어서 이 반등세가 나오는가 했었는데 관련 AI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 전환이 됐습니다. 이 ETF는 로봇과 인공지능 기업이 구성이 돼 있는 대표 추종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참고 자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리 옮겨서 국내 관련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는 우리나라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 미국은 연준입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발표되는데 지난번에 잠정 실적에서 이 구체적인 수치가 다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세부 사업부별 내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컨퍼런스 콜이 사실 더 중요하겠죠.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고요. 미국의 FOMC 우리 시간으로는 2월 2일 목요일 새벽 4시 내용들 들리는 대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여드린 내용인데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체크포인트, 일단 실적적인 부분을 보시면 컨퍼런스 콜에서 케이펙스 축소를 지금 소문이 돌고 있는 이 내용 실제로 단행을 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사실 반도체 랠리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나오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은 이걸 공식적으로 이 회사가 언급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이긴 하지만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온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요, FOMC에 대한 대기 매물, 실적에 대한 대기 매물, 그에 대한 대비로 인해서 해지 전략도 이번 주는 좀 고려를 해보자라고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이 또 레포트를 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외 거래 특징주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 두 가지로 크게 명과 암이 두드러졌는데요. 이 이슈가 몰고 온 내용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SDI와 40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입니다. 이건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체크해 볼 텐데 먼저 시간 외 거래에서 반응을 보인 건 당연히 포스코 그룹주입니다. 포스코 이름만 들어갔다면 어제 좀 상승세를 시간 외 거래에서 시원한 모습이고요. 소재하고 장비 배터리가 같이 들썩이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삼성 SDI와의 밸류체인 기업인 에코프로 BM은 여기가 포스코 케미칼이 가져간다고 하면서 약간의 이제 우려감이 나오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그룹주는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용 들어가 볼까요? 수주액이 한 40조 원, 일단 금액이 놀랍기는 했죠. 하지만 의미를 부여한다면 금액보다 기간에 있습니다. 무려 10년간의 계약 기간을 이번에 맺었습니다. 수주액을 고려했을 때 한 양극재 73만 톤 규모고요. 현재 주요 가정으로 보면 판가를 한 5만 5천 원 정도 수준을 대입하면 전기차 약 740만 대 분량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이제 당잠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온 내용인데 일단 SDI의 분기별 실적 추이, SDI에 대한 부분 잠시 후에 또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포스코 케미칼 먼저 보시면 이것이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저는 여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광물과 재련의 밸류체인의 중요성을 입증한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셀 기업들도 결국에는 이 업스트림 부분의 중요도를 인식한 것이기 때문에 무려 10년간의 계약 기간이 나온 건 아닌가. 이것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자 하는 그 내용이 숨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그룹으로 봤을 때는 음극재, 양극재 이제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삼성 SDI 이번에 양극재 첫 공급이라는 데 주목이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LG 쪽으로 납품을 했었죠. 삼성 SDI와 따라 붙기 때문에 결국 지금 준비하고 있는 조인트 벤처 쪽 미국의 진출 본격 시작을 하는 것 아닌가. 이건 이제 셀 기업과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과거의 내용들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8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투자의 아이디어, 원자재, 광물편. 광물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이 내용들을 기억을 하신다면 10년 계약, 40조 규모의 계약, 이게 놀랍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사실 광물과 이런 수직 계열화 하는 기업이 포스코 그룹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발레 같은 이제 광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도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원자재가 부족한 국가이다 보니 이 해외 광산이나 염호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막대한 뒷배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 그룹, 포스코 홀딩스를 필두로 해서 이런 움직임에 좀 주목을 해보자는 이야기 일찍부터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뭐 리튬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광물, 자원 확보에 뛰어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쓸모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엮여 있는 사업들이 많고 앞으로는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까지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뒷배를 마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수직 계열화와 역내 공급망 구축, 자본력 이 3박자가 맞아떨어진 기업을 보자면 세 가지 가운데 교집합이 가운데 있죠. LG그룹과 포스코그룹이라는 부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력이 사실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본력 측면에서 보자면 삼성 SDI와 고려아연 수직 계열화를 같이 하고 있는 이 교집합도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증권가를 중심으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삼성 SDI의 주목도가 높습니다. 사실 이 그래프를 보자면 여기가 더 매력적이어 보이는데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셀 기업 보실 때 이제 참고하시라고 가지고 왔는데요.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 세계 점유율상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SK온이고 사실은 삼성 SDI가 캐파 기준으로는 그동안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실적이 속속 공개가 되고 있죠. SK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분석하기는 지금 단계에선 어렵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과 삼성 SDI 중심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시가총액 부분에서는 굉장한 차이가 나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120조에 육박한 상황인데 삼성 SDI 어제 종가 기준으로 47조 수준 시가총액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정 PBR로 봤을 때 확실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70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SDI가 25배 정도가 잡힙니다. 이건 잠정치 P라고 써 있는 건 참고해 보시면 되겠는데 매출액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높습니다만 지금 이익단은 1년 단위로 보면 삼성 SDI가 어제 이제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합산을 해봤더니 1조 8천억 원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수주에 대한 추가 공시를 확인해 가면서 이 두 종목을 비교해 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추정 PER만 가지고 봤을 때는 밸류가 삼성 SDI가 좀 적은 건 아닌가라는 이런 목소리가 지금 증권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출연자들은 사실은요, 셀 기업보다는 앞으로 이쪽에 계속 납품을 해야 하고, 이 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키를 쥐고 있는 소재 쪽이 더 유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출연자들에게 모두 이런 내용들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예, 온앵커의 당잠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리 옮겨서 투자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